중고등학교 시절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 어떤 사이트를 사용했냐고 제가 소리바다죠. 소리바다. 소리바다죠. 혹시 정말 당시에는 이게 뭐 어떤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저작권이 너무 희미했었고 막 인터넷이 생기고 활용되기 시작했던 때였어서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왜냐면 집 얘기가 많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인테리어예요.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내 눈에 뭐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좋은? 그래서 저는 물건을 애시당초 잘 사지 않는 편이고 무언가를 살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제 기호에 아주 치중이 되는 물건인데 그에 비해 쓸모는 가벼우면 잘 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 눈에 안 보이게 수납을 해놔요. 저는 눈에 이렇게 뭔가 거슬리고 걸리는 게 싫어요. 최대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수납장 같은 거를 다 마련을 해서 일단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가 필요해서 산다고 할 때는 그 카테고리의 모든 걸 봐요. 제가 스탠드를 사기 위해서 오늘의 집에 조명 스탠드 카테고리의 모든 제품을 봤어요. 제 눈에 가장 예쁜 거를 찾기 위해서 약간 그런 집착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룸메이트랑 같이 고민하시면서 사시나요? 같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친구가 저의 취향으로 맞춰줘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의 취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저는 그냥 무채색의 그냥 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 딱히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 친구는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산만한 걸 보거나 뭔가 산발적으로 있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네가 편한 대로 하자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한테 맞춰주고 있죠. 저희는 2층 침대를 쓰고 있는데 제가 1층을 쓰고 그 친구가 2층을 쓰거든요. 제 침대는 하얘요, 그냥 다. 침구도 그렇고 베개에 올려놓는 수건도 그렇고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나름 저한테 맞춰준답시고 이제 차콜색, 회색 이걸로 이불을 해놨는데 그 위에 이제 핑구 인형 있고 개구리 페페 인형 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의 침대 위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데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드라마 그 뭐지? 웬스데이 말씀. 맞아요. 네. 보셨어요? 네. 약간 비슷해요. 네. 그 친구는 총천연색이고 저는 진짜 약간 그 웬즈데이는 검은색이라면 전 흰색. 맞아요. 너무나 지금 그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약간 유구한 조합인 것 같아요. 약간 사스케 나루토. 그렇다면은 나의 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거나 애정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애정하고 있는 공간은 아마 이제 제 책상일 것 같아요. 책상은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향을 되게 좋아해서 한 켠에는 이제 향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제가 이제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마다 뿌려서 냄새도 맡고 그러는 용도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이 아크릴 액자 안에 제 사진을 십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 취향에 맞아요, 일단.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제 취향에 맞아서 그것도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저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되게 작은 카드 같은 거에다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말들이 너무 보면 힘이 나는 말이어서 일하다가 지치거나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버겁게 느껴질 때 힘내려고 그거 이제 작은 홀더에다가 꽂아놓고 한쪽에는 이제 보험 서류들 그리고 세금 관련 서류 이런 것들 이렇게 놓여있고 책상은 늘 거의 깨끗해요. 늘 잘 쓰는 도구 칼이나 가위 이제
밖에 나갈 때 쓰는 손목시계는 늘 일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정돈된 채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도 그렇게 지내서인가 그게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도 친구들이 너는 원래 이렇게 해놓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에선 나름 많이 발전한 곳인? 그리고 그 책상이 저에게 움직임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해서 그것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저에게 좀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은 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 어떤 사이트를 사용했냐고 제가 소리바다죠. 소리바다죠. 정말 당시에는 이게 뭐 어떤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저작권이 너무 희미했었고 막 인터넷이 생기고 활용되기 시작했던 때였어서 정말 별의별 게 다 인터넷에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소리바다였죠. 제가 한 달 용돈이 막 4,000~5,000 원 이랬는데 당시 이제 CD 하나 가격이 9,000원, 10,000원 이랬어가지고 뭐 하나를 사려면 거의 한 3달을 돈을 모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게 듣고 싶은 것들은 CD를 사고 그랬었어요. 아, 기억나요. 그 소리바다가 한 번 들어보고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 곡을 아예 그냥 검색을 해서 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저것. 그냥 이름이 특이하다? 그럼 그냥 들어보는 거. 그 류이치 사카모토도 그냥 그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Merry Christmas, Mr. Warren. 이게 영화 OST인데 제가 그 영화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이전까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죠. 영화방 되게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한 번만 이런 네. 와 진짜 당황했어. 아,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느 집에나 있던 필름 카메라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주로 엄마 아빠가 사용을 하시다가 가끔씩 너도 한 장 찍어볼래?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찍다가 디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엔 혁명이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찍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결과물이 이상하거나 안 나오고 막 이래도 그냥 재밌네 이러고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의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주관이 담긴 이런저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카메라의 색감이 좋았었고 두 번째는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카메라 안에 느껴졌는데 그 시선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2번쯤에 걸쳐서 사진이라는 걸 좀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기계에 완전히 의존해서도 볼 수 있고 사람이 시선에 의존해서도 볼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닫고 그러면서 사진에 좀 더 정을 붙이고 좀 더 궁금하게 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갔다 오시고 나서 네. 그거를 말하는데 분이 수긍이 좀 되셔가지고 네.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능력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그때부터 완전히 확고히 다뤄진 거예요. 직업으로서. 아, 예, 맞아요. 그 캐나다 여행 자체도 사실 사진으로 돈을 벌어서 간 거였긴 했는데 뭔가 사진이 즉물적으로 팔리는 느낌은 아니었던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면은 사실 실물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제 디지털 파일이고 캐나다에 다녀와서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판 거는 진짜 이게 엽서라는 실물이 있어서 내 사진을 팔린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직물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돈이 되어주기도 하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손에 잡히게. 저는 만져지는 거, 정확히 영어로 하면 tangible 한 걸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제가 포장을 하고 제 엽서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안정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일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다 주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내가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을 한 번에 벌게 해주네. 약간 이 느낌을 그때 확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팔린다면은 내가 앞으로 사진으로 돈을 벌어도 나쁘지 않겠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겠다. 그리고 하다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전 전형하나를 포기하고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였는지 되게 궁금하셨어요. 불어 안 적었는데 그거를 콕 집으셔서, 저는 어떠한 살아있는 것이 왜 작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무엇이 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었고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구나, 이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게 됐고, 제가 뭔가 그거에 더 매달려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더라면 알바를 몇 개를 뛰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최대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걸 고른 거였거든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일단은 뭐든 좀 건강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초반에 얘기 나눈 것처럼 저 진짜 이제서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불리워지는 젊음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저에게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알차게 잘 보내야 될 텐데, 그리고 잘 보내고 잘 나이를 먹어야 될 텐데, 나이 먹는 것과 폭삭 늙어버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나이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생 구간에서 지금의 저보다 젊었던 때에서 폭삭폭삭 늙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소모된다,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다 싶었던 때를 이렇게 떠올려보면은 거의 무조건 스트레스 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인간은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면 늙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에는 흰머리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위장이랑 대장 소화불량이 이제 생기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고, 사람을 가장 늙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겠다. 그리고 수면 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더 잠을 꼭꼭 잘 챙겨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방도가 없었어서, 지금의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압박감 있게 저를 푸시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웬만해서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가? 생명력을 갉아 넣었을 때 이보다 더한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일은 이제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듣기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네 마음이 뭐였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이 아예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제 아픔 이런 것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를 바라고 있지도 않고, 그냥 아픔 없이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하나 둘씩 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건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여자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안도로 조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빛이라고는 정말 암막 커튼에 바늘구멍 하나 난 것 정도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속에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나올 수 있고 계속 죽음만을 원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걸 잠시 잊을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책을 읽을 당시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언젠가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줄 수 있는 책,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 거는 마음의 심상이 거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꺼림칙한 사람들은 꺼림칙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작품들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아름다움을 볼 때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끝으로 오늘 인터뷰 소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서운 사람이다에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이 제일 놀라웠고요. 이상한 애라기보다 무섭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뷰 질문지를 이제 먼저 보내주셨을 때 이빨이 빠지는 꿈 같은 경우에도 와 이거를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두가 흔하게 바꾸는 꿈은 아니어서 치아가 빠지는 꿈 얘기가 나와서 저도 10대부터 치아 빠지는 꿈을 항상 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독특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시작했던 인터뷰여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놓여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차곡차곡 정리되어서 이제 하나의 영상물로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처음이어서 약간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고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약간 드레스 코드 레이스로 잘 맞은 것 같고 이런 부분 또 한번 첨언해보면서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인터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끄고. 네.